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엄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박종훈 저자의 2020 부의 지각 변동의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 경제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미국 국채인데요. 국채라는 것은 나라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서 채권을 발행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준다면 회사채, 개인들끼리 사적 거래를 한다면 사채라고 할 수 있죠. 금리는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더 높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그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더 높을까요? 기간이 길수록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10년 만기 장기 국채가 2년 만기 단기 국채보다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2년 만기 단기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질 때가 있는데 이때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불황을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서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를 뺀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86년 이래로 한 4번 정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요. 3번은 1989년, 그리고 2000년, 그 다음에 2006년 이렇게 3번째 벌어졌고요. 마지막 4번째는 최근 7, 8월경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붉은 원 부분이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 시점입니다. 최근에 그래프를 다시 끌어오면요. 2019년 7월 이후에 장단기 금리가 계속해서 갭이 축소되어 오다가 최근 7, 8월경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조금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되거나 역전되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뒤에 경제 침체나 위기가 발생했던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다가 중단한 시점부터 6개월에서 24개월 내에 경제 위기나 불황이 찾아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비슷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 1월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일본의 주가 버블이 붕괴됐고요. 90년에는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1990년 여름 미국 주가 지수도 2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역전 현상은 2000년 초에 일어났는데요. 닷컴 버블 붕괴로 미국의 주가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78%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2006년에도 여지없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2007년부터 미국의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다가 2008년 큰 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9월 대마을 쌓이던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와 온 세계를 고통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만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반드시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질 때 특히 유념해서 볼 포인트에 대해서 책에 서술을 했습니다. 먼저 장단기 금리 축소 현상 자체가 불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시기에 눈앞의 호황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자산 가격이 치솟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최근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때 불황이 올 거라고 너무 빨리 액션을 취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미리 포기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고 위험 자산을 처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특히 세 번째 이렇게 보면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시점보다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 위기나 불황이 찾아올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갭이 점점 축소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충격이 올 때 그 충격에 따라서 불황이 더 일찍 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즉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요. 장단기 금리 차이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연준의 금리 정책과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을 놓고 어떻게 우리는 시그널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는 미국 FRB의 의장과 위원들, 즉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의거하게 됩니다. 반면에 장단기 채권 금리 차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호황이 올 것 같으면 금리를 더 주더라도 돈을 땡겨 쓸 거고요. 불황이 올 거라면 금리가 높으면 돈을 땡겨 쓰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측의 정확성으로 따지자면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장단기 채권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한동안 인상도 인하도 안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즉 올해 7월까지죠. 그 사이에 지금 재선을 꿈꾸는 트럼프가 연준 의장한테 맹공을 가했습니다. 물론 그런 정치적인 트럼프의 공격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없지만 여하간 7월에 0.25%, 9월에 0.25%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 폭이 너무 적다고 연준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을 상당히 유의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나 북핵 문제를 보듯이 트럼프는 본인의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를 하던 아니면 대선에서 당선을 한다면 미국도 두 번밖에 연속해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식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통은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높은 게 정상인데요.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지면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불황이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면 그 시점부터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마찬가지로 불황이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 묘하게도 지금 두 시그널이 같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당히 그 변화에 대해서 유의해서 투자 결정을 하든지 현재 투자했던 것들을 안전자산으로 돌려놓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